자,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 인텔의 새로운 노트북용 프로세서죠. 이제 흔히들 루나 레이크라고 부르곤 합니다. 근데 루나 레이크의 이 AI 성능이 정말 좋아요. 그럼 그림 그려주는 생성 AI를 이 노트북에서 돌리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최근 화제가 됐던 딥시크 R1 경량화 모델을 이 루나 레이크 노트북에서 돌려봤습니다. 솔직히 저는 안 돌아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몇 달 전 GPT랑도 겨룰 정도로 성능이 좋은 AI거든요. 그런데 그냥 노트북에서 돌릴 수 있다니까요. 오늘은 인텔의 새로운 반도체 칩인 루나 레이크를 자세하게 리뷰하고 이 노트북용 루나 레이크에서 직접 AI를 돌리는 마법 같은 일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갤럭시북 울트라 5 프로 360 버전을 대여받았습니다. 본 제품은 이제 2-in-1이라고 하죠. 태블릿이랑 노트북을 합쳐놓은 제품입니다. 제가 실제로 제품을 대여받고 대략 한 2주 정도를 실사용을 해봤어요. 이제 자세한 리뷰는 이썸님 채널 가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느낀 큰 장점은 이제 펜으로 필기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또 360도로 접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태블릿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어떤 노트북 디스플레이보다도 좋았습니다. 3K 해상도의 120Hz 주사율, 거기다가 다이나믹 아몰레드 2X 디스플레이가 진짜 과장 하나도 안 하고 제가 겪은 최고의 디스플레이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 애플이라든지 경쟁사의 제품을 정말 많이 사용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LCD보다는 OLED 취향이 더 맞더라고요. 노트북을 쓰면서 정말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부분은 윈도우 노트북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배터리 문제와 발열 문제를 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일 만족스럽습니다. 솔직히 제가 경쟁사 제품을 몇 년 동안 써온 이유는 성능도 성능이지만 사실 그 윈도우 노트북은 작업만 키면은 소리가 굉음을 내면서 이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원을 꼽지 않고 노트북이 한두 시간이면 그냥 꺼져버려요. 이 성능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저 윈도우 노트북 10년 동안 거의 쓴 적 없습니다. 솔직히 회사용 노트북이나 나오면 썼지 쓸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윈도우 노트북 쓸만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편견을 버리기로 했어요. 자, 이번 인텔 코어 울트라 시리즈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TSMC의 3나노 공정을 이용했다는 점이에요. 이번 루나 레이크는 기존의 인텔 X86 아키텍처랑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냐면 라이언 코브라고 불리는 P코어, 퍼포먼스 코어가 4개 들어가 있고 스카이몬트라는 효율성 코어인 E코어가 4개 들어가 있습니다. 하이퍼 스레딩은 아예 빼버렸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기존의 인텔 아키텍처랑은 그냥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진짜 새 판을 짰다라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일단 인텔이 완전 각성을 해서 CPU를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야, 이렇게까지 바꿔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이번에 GPU도 상당히 잘 나왔어요. 인텔 아크 130V 아니면 140V라는 모델인데요. 흔히들 말하는 내장 그래픽입니다. 대략 8기가 정도 메모리 갖고 있고요. 이 성능이 얼마나 뛰어나냐면요, 외장 그래픽 카드인 RTX 3050, 야, 이거랑 비비고 있습니다. 이게 내장 그래픽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수준인 거죠. 실제로 데모 영상을 보여주는데 비교군인 AMD와 퀄컴의 최신 AI 칩셋보다 성능은 더 뛰어나지만 전력 소모량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성비에서도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내장 그래픽 GPU 중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AI 연산 능력 같은 경우는 이 GPU만 67탑스가 나온다고 해요. 제가 나중에 시연을 해보겠지만 이게 67탑스라는 숫자가 상당히 높은 숫자입니다. 야, 이제 내장 그래픽에서 이만큼 뽑아내는구나 라고 감탄을 했을 정도니까요. 실제로 여러가지 벤치마크들이 있던데 3D마크 타임스파이 기준 종합점수 4300점대가 나왔고 이건 GTX 1060 외장 그래픽 성능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면 솔직히 하이엔드 게임 빼고는 어느 정도 이제 돌릴만 하죠. 자, 그리고 이번 루나 레이크에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하나 더 추가됐죠. CPU랑 GPU까지는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NPU가 추가되면서 인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진짜 NPU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있던 CPU나 GPU와는 다르게 NPU는 딥러닝과 머신러닝 같은 AI 알고리즘을 실행하는 데 최적화된 칩이에요. 그러니까 AI 맞춤형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루나 레이크 같은 경우는 최대 48탑스까지 연산력을 제공한다고 해요. 48탑스면 일단 지금 사용하는 퀄컴이나 애플 핸드폰에 들어가는 AP 칩셋 있잖아요. 그거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루나 레이크는 CPU와 GPU, NPU 모두가 있기 때문에 모든 연산 성능을 더하기 한다면 이제 120탑스까지 올라가는 거죠. 확실히 이번 루나 레이크로 오면서 성능도 잡았지만 배터리와 발열을 잡으면서 그냥 전성비의 혁명을 이뤄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많이 달라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 AI PC 얼마나 AI 성능이 좋은지 제가 직접 노트북에서 AI를 돌려봤습니다. 저는 한때 전 세계를 뒤집어 놓았던 딥시크라는 모델을 AI 노트북에서 돌릴 건데요. 흔히 우리가 로컬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곳에서 돌리게 되면 이제 보안이나 응답 속도 면에서 약간의 강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클라우드로 돌리게 되면 성능은 좋은 대신 내가 입력한 정보들이 데이터 센터로 넘어간다는 보안상의 단점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딥시크 앱을 쓰면 내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도 있는 반면에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고 이 AI PC에서 돌리게 된다면 그런 보안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딥시크 R1의 증류 모델, 그러니까 경량화한 모델인 14빌리언 모델을 다운받아서 이걸 실행해봤습니다. 일단 질문은 이제 단골 질문이죠. 9.11과 9.9 중 어떤 수가 더 큰지 물어봤어요. 아니 뭐 당연한 질문을 물어보냐라고 하실 텐데 이게 인공지능한테 은근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몇 달 전에 나온 챗 GPT-4 모델만 하더라도 9.11이 9.9보다 크다고 대답했어요. 아니 뭐 이런 걸 못 맞춰라고 생각하실 텐데 이게 진짜 인공지능한테는 좀 어려운 문제였다니까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 딥시크가 화제가 됐던 건 이 딥시크는 추론 모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해진다는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사고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합니다. 9.11과 9.9에서 정수 부분은 9로 같으니까 그 다음 소수점 첫째 자리를 비교해야 되는데 9.11은 소수점 첫째 자리가 1이고 9.9는 소수점 첫째 자리가 9니까 9.9가 더 크다. 이거 초등학생 수학인데 AI가 이걸 진짜 못했다니까요. 수학에 정말 약했어요. 그런데 이번 추론 모델이 나오면서 예전에는 언어만 잘했던 AI라면 이제는 수학, 과학, 코딩 이런 논리적인 추론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도 성능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실제로 점수를 보시면 제가 방금 구동한 14빌리언 모델이 시험에서 이 정도 점수를 기록을 했거든요. 코드포스 같은 경우 1481점을 기록을 했어요. 약간 구버전이긴 한데 GPT-4나 클로드 3.5보다도 거의 2배나 높은 점수를 받았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점은요. 저희가 딥시크 R1 14빌리언 모델을 이 루나 레이크 노트북에서 그냥 로컬로 돌렸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수조 원의 개발비가 들고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돌린 GPT나 클로드보다도 제가 노트북에서 돌린 경량화 모델이 점수가 더 높다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조금 과장하자면 데이터 센터 하나보다 지금 노트북 한 대가 낫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AI의 발전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빠르고 이 AI를 구동하는 칩의 발전도 같이 따라오고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딥시크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언어 모델들을 돌려봤어요. 이건 이제 구글에서 나온 젬마 3라는 모델인데 그것도 매개 변수가 12빌리언 경량화 모델이죠. 얘한테 당신은 역사학자입니다. 중세 유럽의 주요 사건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라고 말하자 진짜 우리가 구글 제미나이 클라우드 서비스 쓰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이 답변이 잘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온디바이스 AI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챗봇뿐만 아니라 그림을 생성하는 AI도 클라우드 기반이 아닌 온디바이스 이 루나 레이크 AI PC에서 돌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프롬프트로 자연 속에 있는 예쁜 한국인 여자를 그려줘 라고 하자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그림을 그려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이제 인터넷 서비스 그러니까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클라우드로 돌아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노트북에서도 이런 그림들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디바이스에 인텔 아크 130V GPU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림 생성할 때 이 GPU를 통해서 만들었다는 말이거든요. 제가 그거 말고도 이 사진들을 고화질로 바꾸는 업스케일링부터 챗봇까지 인텔의 AI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직접 체험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다시티라는 음악 편집 프로그램에서도 온 디바이스 AI를 활용할 수가 있었어요. 프롬프트에다가 이제 브라이트 클래식, 밝은 클래식이라고 놓고 밑에 보시면 어떤 걸 갈굴 거냐라는 질문에 MPU를 넣고 돌렸습니다. 이 MPU라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AI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 제가 MPU를 얼마나 갈구는지 작업 관리자를 열어서 확인해 보니까 이제 GPU는 얼마 안 쓰고 있죠. 한 35% 쓰고 있는데 MPU는 거의 꽉 차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20초짜리 음악을 만드는데 한 4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대단하죠. 이제 노트북 하나로 챗봇은 물론이고 생성 AI로 음악이나 사진까지 만들어내는 시대가 왔다. 사실 인텔이 전통 강자였는데 요새는 많이 뒤처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공정도 TSMC로 바꾸고 아키텍처를 싸그리 개선하면서 AI PC 시장에 강력한 플레이어로 등장을 했어요. 인텔이 기존에 잘해왔던 CPU와 GPU는 물론이고 이제 NPU까지 나오면서 제대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프로세서인 루나레이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